초등학교 교과서 한자 빈도순위 33위, 중학교 교과서 53위 단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글자 뜻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떼부, 떼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에는 떼, 물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이 부자는 불악, 마을이라고 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떼, 무리라고 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테고요. 그리고 무리가 있으면 항상 그 그늘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늘이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 한 글자만으로 부분이라고 하는 단어 전체의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 나눌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글자입니다. 나누다가 분의 뜻입니다. 1호부터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이 생겨났고요. 나누면 몫이 생겨나죠. 그래서 목.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신분이라고 하는 뜻도 나타냅니다. 우리가 분수를 알아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분이 신분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은 돈이나 길이, 무게의 단위로도 사용이 됩니다. 우리말로는 푼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할푼리 할 때의 푼입니다. 그리고 돈 한 푼, 두 푼 할 때 역시 푼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다. 뜻이 좀 많은데요.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나눌 분에는 나누다, 구별하다, 목, 신분, 단위 등의 뜻이 있다. 자, 이 부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부자를 한번 써보면 왼쪽 상부에 설립, 밑에 입구를 썼는데 이 글자가 음이 부입니다. 떼부 전체 글자는 왼쪽에 있는 이 글자 침을 뱉을 부라고 하는데요. 이 부자라고 하는 소리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삼자처럼 쓰고 길게 획을 내려 그었는데 이것을 우리는 우부방이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붙는 부자다. 우부방,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우부방이라고 하는 글자가 갖는 뜻은 고을읍자를 오른쪽에 쓸 때 이렇게 쓰는데요. 이게 읍이고 뜻은 고을입니다. 고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죠. 그래서 이 읍은 우부방, 오른쪽에 붙어서 우부방이라고 하는데 이 우부방은 읍자이고 읍은 고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을 뜻하는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자를 볼 때 똑같은 형태인데 왼쪽에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좌부방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글자는 육지육, 땅육자라고 하는데요. 육지육. 자, 이때 좌부방의 뜻은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글자 좌부방은 언덕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왼쪽에 붙는다라고 해서 좌부라고 합니다. 왼쪽에 붙는 이 부자는 언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육지는 육지는 바다보다 높은 언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언덕부를 썼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땅육, 육지육.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좌부방, 우부방을 볼 때 왼쪽에 붙는 것은 좌부방, 언덕이라는 뜻이고 오른쪽에 붙는 것은 우부방, 무리라고 하는 뜻이다. 사람이 많다는 뜻을 갖는 글자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이거 한번 보고 맞춰보면 좋겠습니다. 도시도자를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도, 도읍도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놈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람자라고 하겠습니다. 사람 자자 오른쪽에 우부방이 붙습니다. 자, 우부방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고를 뜻한다라고 했으니까 앞에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는 도시도, 도읍, 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글자를 혹 헷갈린다고 해서 좌부방으로 쓰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글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왼쪽에 붙으면서 도시 또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니까 왼쪽에 붙을 수가 없죠. 왼쪽에 붙으면 언덕이라고 하는 뜻을 갖는다고 했으니까요. 도시 도자 오른쪽에 우방을 쓴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는 고을이나 마을을 뜻하는 글자로 만들어졌는데, 고을이나 마을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무리라고 하는 뜻을 갖게 됐고, 무리로부터 다시 그늘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확장되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개별 뜻에 근거를 해서 부분이라고 하는 단어 전체를 풀이를 해보면 무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리를 나눌 분자니까 무리를 나눈 것이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무리를 나눈 것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무리를 나눈 것 또는 무리를 나눈 것 가운데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의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작은 범위가 쌓여서 전체가 된다고 하는 뜻이네요. 전체를 이루는 작은 범위, 전체를 쪼개면 작은 범위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부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네요. 또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 중의 하나, 역시 우리가 무리를 나눈 것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무리를 나누었다라고 했는데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전체를 몇 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라고 했나요? 그러면 전체를 나누었을 때 생겨나는 한 조각이 부분이라고 하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그럼 전체가 아니고 반 정도를 가지고 나누었다라고 하면 부분이 되지 않나요? 그것도 역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전체를 나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무리를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개념적으로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부분이라고 해서 단수라든가 하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무리를 몇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그 한 부분은 단수가 아니라 여전히 복수의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울러 참고해 두면 좋겠습니다. 예, 부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확장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더 큰 단어, 더 긴 단어들이 몇 개가 있는데, 대부분, 일부분, 부분적, 부분사실과 같은 4개의 한자어가 있고, 또 우리말 뒤에 부분이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 뒷부분, 윗부분, 앞부분, 아랫부분, 밑부분, 겉부분 등의 단어가 있어서 부분이 들어가는 단어가 총 10개가 넘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말 뒤에 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뜻을 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서 풀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자어로 된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대부분의 대는 큰 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글자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큰 부분이다,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부분이란 뜻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여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일부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부분과 대부분은 상대된다라고 알아두면 되겠네요. 일부분은 그 많은 부분 중 한 부분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유의해야 할 것은, 이 일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부분 해서 좀 작은 부분을 뜻하기도 한다 라고 알아두면 일부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는 뜻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분과 대부분은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대부분이 거의 모든 부분이라면은 일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적자는 앞에서 우리 한번 설명을 하긴 했었는데 한 번 더 설명을 하면 이 적은 관역적이라고 합니다. 관역적. 관역이라고 하는 것은 활을 쏠 때 맞추는 그 목표물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적자는 목표, 목적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이라고 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눈목, 관역적. 그래서 눈길이 가는 목표물이 눈길을 보내는 그 목표물이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에 관역은 실제적 개념이 있는 뜻이지만 두 번째는 전미어로 실제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앞에 나오는 말 뒤에 붙어서 말하자면 전미어로 사용이 되어서 앞에 나오는 말의 성질이나 상태 혹은 관계 등의 보조적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을 합니다. 이때 적을 우리는 전미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이라고 할 때 적은 전미어로서 부분 뒤에 덧붙은 말이다. 따라서 부분적이라고 하는 합성 단어는 덧붙었으니까 부가관계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부분사실. 사실은 일사 실체시, 일의 실체 해서 사실, 거짓의 허구에 상대되는 개념, 거짓, 허구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사실 앞에 부분이 붙어서 전체가 아니고 부분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부분사실, 부분이 사실을 수식하는 형태로 수식관계의 합성어가 되겠습니다. 예,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부분을 우리가 생략을 하면 일부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체의 일부이다 할 때 일부분에서 분이 생략된 형태로 여길 수 있을 테고, 일부와 또 상대되는 개념으로 전부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부라고 하는 단어가 전체전, 부자 역시 떼부 해서 전체, 무리 전체를 말할 때 전부라고 합니다. 자, 전부라고 하니까 또 생각나는 단어가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 체자는 몸체체, 물체라고 하는데요. 전체하고 전부하고는 우리가 비슷한 말이지만 약간 의미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체는 하나의 몸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는 몸체, 온 덩어리를 뜻하는 말이고, 전부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 나누어져 있는 어떤 무리 형태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무리를 합쳐서 전부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정도 곁들여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개별 한자 순위를 보면 부분에서 부는 초등교과서에 59위, 부는 6위라고 했습니다. 6위는 굉장히 빠릅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 역시 각각 52위, 8위라고 했네요. 부분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우리 처음 33위에 나온 글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빈도수가 높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 마무리로 연습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부분에 관한 풀이로 옳지 않은 것. 1번 부는 무리라는 뜻을 나타낸다. 2번 부는 나눈다는 뜻이다. 3번 대부분과 뜻이 비슷하다. 4번 일부분과 통한다. 통한다라는 말은 관련이 있다, 부분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좀 비슷하다 이런 개념으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 문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풀이는 댓글로 올려두겠습니다. 예, 오늘 부분에 대한 설명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